드디어 ADP의 뒤통수 치기가 그 막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번 ADP 고용보고서 내용은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ADP가 발표한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8월 민간 고용 전월 대비 17만 7천 명이 늘어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월전월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0만 명을 밑도는 숫자였습니다. 이 ADP 고용 숫자는 9월 1일 나오는 미국 공식 발표죠. 비농업 고용 지수에 앞서서 항상 선행 지표로 나오는데요. 이게 그동안 사람들 뒤통수를 치는 주범이었습니다. 지난 7월 나왔던 6월 지표, 이때가 거의 압권이었는데요. 시장이 20만 초반을 예상했는데 그 당시 무려 49만 7천 개가 찍혔습니다. 엄청난 숫자에 시장이 잔뜩 긴장을 했고 미국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일대 파란이 일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미국 정부 공식 발표에서 숫자가 예상과 근접한 18만 5천이 찍히면서 반응이 일부 잦아들었긴 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7월에서도 32만 4천으로 만만치 않은 숫자가 나왔거든요. 며칠 뒤에 찍힌 정부 발표치가 또 18만 7천이 나오면서 또 시장 반응이 잦아드는 이런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냉탕, 옹탕을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숫자가 더 신빙성이 있는 거냐, 뭘 믿어야 하는 거냐, 전문가들은 미국 공식 통계가 더 신빙성이 있다는데 그럼 한 달에 50만이 찍힌 이거는 무시를 하라는 거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ADP가 예상보다 낮은 17만 7천을 찍어주면서 이제야 고용을 바라보는 통계, 전날 나온 졸지의 통계와 ADP 보고서 그리고 정부 통계가 골고루 노동시장의 둔화를 보여줄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하나 가져가시는 게 좋고 데이터를 뜯어보면서 강론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위해서는 ADP가 통계를 뽑아내는 방식과 BLS라고 하죠. 미국 노동부의 노동통계국이 발행하는 공식 통계, 여기서 통계를 추출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ADP는 원래 이 고용 통계를 발표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ADP가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잖아요. 회사 이름 보면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회사는 그 월급 처리, 인사 등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클라이언트 회사의 인사, 총무 같은 걸 관련해서 편리하게 해주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워낙 데이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매월 고용 통계를 발표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데이터가 뽑히는 거죠. 반면에 미국 노동통계국의 공식 통계는 기본적으로 설문조사에 의존을 합니다. 전국의 가구와 기업을 대상으로 방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 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대중에게 발표하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거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차이가 최근 달라진 고용시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힌트가 이 ADP 고용보고서의 레저 및 접객 분야 통계에 숨어 있습니다. 사실 이 ADP 고용보고서의 숫자를 위로 확확 끌어올린 주범이 바로 이 레저 및 접객 분야 통계였는데요. 이 빨간색 글씨입니다, 여러분. 레저 및 접객 분야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분야였습니다. 그전에는 저임금에도 비교적 만족하는 이민자분들이 자리를 꽉꽉 채워줬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게 완전히 차단이 됐고 막대한 규모의 일자리가 그냥 오픈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CPI 기준 10% 가까이 뛰는 이 엄청난 인플레를 견디지 못한 일부 미국인분들은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이 저가 일자리 분야를 메우는데요. 왜냐하면 투잡, 쓰리잡을 뛰기에 이 분야가 가장 일자리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분야였고 또 이민자분들이 들어올 수 없었기에 식당 같은 곳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ADP 통계에 잡히면서 5월 통계의 레저 및 접객 분야만 20만 8천 순증, 6월에 20만 2천, 7월에 20만 1천 순증을 찍은 겁니다. 이게 근데 얼마나 이상한 숫자냐 하면은 6월을 보시면 ADP가 발표한 레저 및 접객 분야만 20만 2천 원인데 정부가 공식 발표한 전체 증가가 18만 5천이에요. 이거 5만이 더 많습니다. 7월에도 거의 비슷한 구조가 이어지는데요. 자, 여러분, 일자리 구성 요소가 레저 및 접객 분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도 있고, 의료도 있고, 교육도 있고, 제조도 있고, 광업도 있고, 뭐 금융 같은 것도 있는데 레저 및 접객 분야 하나가 ADP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드린 통계 추출 방식 때문입니다. 투잡, 쓰리잡 뛰는 분들이 많았지만 기업에 연결된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뽑아내는 ADP의 데이터 수집 방식 때문에 한 사람의 일자리가 2개, 3개 찍히는 거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설문조사 중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하는 그런 정부의 공식 통계는 이런 위험이 적었기에 과대 계상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통계를 설명하고요. 그럼 이번 달에 ADP 통계가 17만 7천으로 전달 대비 15만이나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이게 바로 레저 및 접객 분야였습니다. 지난달에 ADP 기준
레저 및 저객 분야가 20만 1000이 늘었는데 이게 8월 기준으로는 3만밖에 안 늘었습니다. 한 달 만에 20만이 3만이 된 거죠. 레저 및 저객 분야 뜨거웠던 고용 열기가 사그라듭니다. 한 달 만에 마법처럼 줄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고용을 뜨겁게 만들었던 레저 및 저객 분야 고용이 가장 과대 예상될 수 있는 ADP의 통계로도 이 분야 고용이 확실하게 잡혔다. 이제 미국인의 투잡, 쓰리잡 열풍도 거의 꺾였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봐야 하고요. 그렇기에 얼마 전 나온 졸지의 자발적 실업자 숫자, 고용시장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이 숫자도 드라마틱하게 꺾였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고용시장이 물론 매월 툭툭 튀어오르는 버전은 있을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하향세에 접어들었다 봐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가장 변동성이 큰 숫자인 레저 및 저객 분야가 이를 과대 계상하는 ADP 기준으로도 엄청난 하향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시장이 고용시장에서만큼은 bad is good이라고 볼 겁니다. 고용시장의 둔화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고 이거는 지금까지 주식시장 랠리를 정당화하는 논거로 활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정말 이 미국의 고용시장이 워낙 유연하기 때문에 여러분 갑자기 어느 시점에 고용이 정말 확 꺾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미국의 고용이 꺾일 때는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닥쳤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아니지만 만약에 미국 고용이 둔화를 넘어서 역성장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는 시장이 이제는 bad is bad로 돌아설 공산이 크다. 우리는 중기적으로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가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ADP 고용보고서 숨은 의미 중점적으로 살펴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월걸부 사랑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